자, 2번. 1번 했죠? 또 불편한 거 나왔죠? RL 직렬회로의 substance. 그림을 그래. RL. 그러면 요거 자. 요건 J 붙여라 그랬지? 여기서 엑셀의 크기는 얼마라고? 이제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오메가 L 크기. 네. 오메가는 얼마냐면은 L.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직렬은 임피던스로 구해야지. R 플러스 얼마? J의 XL. 여기 임피던스잖아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직렬의 합성장 값이라니까. 근데 합성을 구하다 보니까 무조건 복소수로 표시가 되지? 네. 그걸 임피던스라 그래. 그러면 임피던스의 실수부, J가 안 붙은 게 실수부예요. 여기에 임피던스. 여기에 실수부가 뭐예요? 저항이에요. 허수부가 유도. 리액턴스, 이거 단위가 오음이죠? 네. 요놈은 뭘 취했어? 역수를 취했지? 임피던스를 뒤집었잖아, 역수. 네. 이걸 앞으로 뭐라고 그냥 어드민턴스라 그래. 됐어? 네. 어드민턴스는 무엇의 역수라고? 임피던스 역수. 그러면 이건 단위가 오음의 역수니까 뭐 되겠지? 오음의 역수. 뭐? 그러면 실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R 플러스 J의 XL분의 1이지. 역수니까 앞으로 이거 모두 다 공통이에요. 분모에 복소수가 있을 때는 여기 현재 이렇게 여러분 이건 실수와 허수분의 분리가 안 돼요. 분모에 복소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분모 분자에 공액 복소수라고. 여러분 공액 복소수를 안 해줬는가요? 복소수가 실수, 이게 복소수제. 실수, 허수. 내가 이게 복소수인데 복소수 중에 허수를 없애보려고 그래. 허수를 제거하는 방법은 요 복소에 대한 공액 복소수는 다 똑같은데 허수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곱고 여기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래? 공액 복소수 관계라 그래.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복소수 A 플러스 J의 B에다가 자기 자신의 공액 복소수를 고배째 두 개를, 그러면 허수가 사라져 버려. 실수만 남는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 봐. 여러분 그거 보면 얼마야? A 제곱이지. 분배. 여러 거 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J의 AB. 여러 거 보면 플러스 J의 AB. 열을 가보면 얼마요? 마이너스 J의 매스. 열이 되겠지? 네. 그러면 연음 없어지지, 두 개. 허수 없어졌잖아? J의 제곱이 얼마 났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만 남아? A 제곱 플러스 얼마 남아? 요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만큼 얼마? 1이죠, 1. 그러니까 허수가 없어졌잖아요. 요걸 공식같이 써도 돼. 앞으로 내가 3 플러스 J의 4 복소수에다가 3 마이너스 J의 4는 공역 복소수로 곱했잖아. 네. 답은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야. 이걸 공식까지 쓰라고.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4의 제곱이라고. 25라고, 25. 그러면 여기도 요 분모에가 뭐가 있어? 복소수가 있지? 네.
공역 복소수로 분모 문제도 고배. 그러면 저놈의 공역 마이너스 됐어요? 됐지? 왜 이걸 분모 문제 고배주라는지 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모는 뭘로 변해? R의 제곱 허수고 없어요, 불지? 제곱에 R-J 얼마? XL이 되겠지? 이제 실수하고 허수가 분리가 돼, 이제, 비로소. 그러면 실수부가 얼마야? 실수부는 R의 제곱, XL의 제곱에 얼마야? 이거 실수부죠? 허수부는 마이너스 J에 R의 제곱, XL의 제곱이 얼마? 이게 허수부잖아요. 실수부, 허수부 나눠졌지? 여기 잘 봐. 여기에 지금 무슨 값이에요? 어디민턴스제. 예? 이게 어디민턴스 값이잖아요. 그러면 어디민턴스 실수부 있죠, 여기? 이걸 앞으로 G라고 해서 콘덕턴스라고 그래요. 어디민턴스 실수부를 뭐라 부른다고? 콘덕턴스.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어디민턴 허수부제. 허수부. J가 붙은 부분이잖아요. 허수부. 요걸 뭐라 부르냐? B로 놓고 요걸 substance라고 그래요. 뭐라 부른다고? substance. 그만 한번 잘 봐요. 요걸 G와 B로 표시하면 어디민턴스는 어떻게 해요? G 마이너스 J에 뭘로 표시돼요? B로 표시되지? 그러면 여기서 B 값 찾으면 답이 요놈이라고요. R이 저거 플러스 X이 저거 분의 X이 있는가 봐. 몇 번이요? 4번이제. 요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임피던스 실수부를 뭐야? R로 놨죠? 허수부를 뭘로 놨어? XL로 놨지? 임피던스? 요놈을 뒤집어 가지고 어디민턴스는 요놈의 역수를 G. 역수치 하니까 요 플러스 A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J로 바뀐 거예요. XL의 역수를 뭐라고? B.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뀌겠어요? 플러스로 바뀌어요. 임피던스 실수부를 자, 허수부를 리액턴스. 그럼 어디멘트 실수부를 컨덕턴스라고 허수부 뭐라고 한다고? substance라고 해요. 그 다음에 3번. 우수한 조명 조건으로 되지 못한가. 조명. 여러분들 여기 있죠? 등등. 그러면 첫 번째 보면은 조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요 지금 LED 조명 있죠, 요걸 광원이라 그래. 광원. 빛이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강의실이죠, 여러분들. 강의실은 뭐예요, 여러분들? 공반디제? 그러면 책을 책상에 피제? 그러면 이 책상을 작은 면이라고 해요. 작은 면. 그러면 내가 이걸 딱 펴놓고 이 작은 면에 가로가 1m, 세로가 1m, 면적이 1m제.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바퀴라고 이게 조도예요. 그래서 조도가 높아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여러분들? 조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일본 보면은 조도가 적당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정도 조도는 얻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균등한 광속 발산도 참 어렵네. 균등한 광속 발산도에다 밑줄을 그어봐요. 광속 발산도는 뭐야 하면은 여기 조명이 조명. 이게 조명이면은
조명에서 360도 방향으로 퍼지는 빛이 있죠, 여러분들. 이게 다 균등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3번 그림자가 없을 것. 요거 말 용어 안 돼. 그림자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림자가 없는 빛이 있는가? 무조건 그림자 생기지. 빛이 있으면. 내가 뭐 그림자가 없는 조명이 있다면 그 사람 대박 터져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색이란 말 봐요. 광색이 뭐야 하면은 원래 빛은 여러분들 가시광선이에요. 가시광선 중에 여러분들 우리 자연석하고 가장 가까운 색의 빛이 가장 좋다고 눈의 피로감을 적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광색이 적당해야지 눈의 피로가 적다고. 그 다음에 4번 했죠. 5번 했고 6번 전지의 전압강. 저기 전지는 건전지를 가리켜. 건전지 여러분들 안 쓰고 오래 내팽개치면 전압이 있어 없어? 없지. 왜 없냐면 그 안에 건전지 안에 불순물에서 다 소비가 되니까 그래요. 그걸 무슨 작용을 하야 그 말입니다. 이걸 국부작용이라 그래. 거기 보면은 1번 보면 전지의 전압강 원인은 틀린가 그랬죠. 전압강화란 말은 뭔 말이냐면 그 불순물에서 전압이 걸려갖고 불순물 다 소비돼 본다고. 이걸 국부작용.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들 자기 불순물에서 전압이 소비되니까 이게 자기방전.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방전 찾았죠? 그 다음에 전기 화학에서는 분극작용을 성극작용을 해. 똑같은 말이에요. 성극작용, 분극작용, 자기방전 다 동일한 용어라고. 그 산화작용은 요 말이 안 된 게 이게 연소예요. 연소. 연소란 뭔지 알죠? 불이 붙은 거. 우리 연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 공기가 있어야 돼. 가연성 물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봐. 이 가연성 공기 있죠? 종이 있죠, 여러분들? 지금 종이가 가연성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 있죠, 여러분들? 나이트를 딱 켜. 그럼 종이에 불이 붙지? 그러면 나이트가 점화원이에요. 그 세 개 중 한 개라도 없으면 연소가 될까? 없죠. 공기 없으면 연소가 안 되지. 왜? 공기 중에 무슨 작용이야? 공기의 산소하고 무슨 작용이야? 산화작용이 연소라고 이게. 산소가 있어야 연소가 된다 그랬지? 야, 공기의 21%가 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끈단 말은 뭔 말이냐면 가연성 물질이라든가 공기나 점화원 중에 하나를 없앤 게 우리가 불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연소고, 그 다음에 7번 접지라는 목적으로서 설명 중 틀린 거. 일단 접지가 세 가지. 접지 시스템이, 접지 종류요. 접지 시스템이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보호 접지가 있어요. 계통 접지가 있어요. 필에 시스템 접지가 있어. 이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1종 접지, 2종, 3종 이렇게 1종 접지, 2종, 3종 접지, 뭐 특별 제3종 접지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은 그 말이 이게 법 풀다가 뭐 1종, 2종, 특삼 이런 말 나오면 싹 빼버려, 싹 바뀌어버렸다고. 지금은 보호 접지, 계통 접지, 필요 시스템 접지. 그래서 보호 접지는 감정. 사람이나 가축이 인축이라고 그러죠. 사람과 가축, 감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요건 전원, 계통접지란 말은 전원계통에 전원을 접지하는 것이고, 피레시드, 낙내 번개치죠? 피레침이야, 피레침. 접지되어 있지? 그러면 거기는 접지 목적 틀린 거. 1번 맞지? 대지 전압 상승 방제 여기에요. 계통 접지나 피레시스템 접지요.
뭔 말이냐면은 계통에서란 말이 전원 부분, 우리 변압기 측에서 접지를 안 하면은 어떤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이 3상이요. 3상 중에 한 상이 사고가 나면 그걸 사고상이라고. 사고가 나지 않는 2개 상이 있지. 이걸 건전상이라 그래. 그러면 사고가 나면은 사고가 나지 않는 건전상의 전위가 올라가 버려, 전압이. 그래서 대지 전위 상승 억제. 2번도 맞아. 그 3번은 말도 왜 갑자기 전기설비 용량이 나와? 전기설비 용량은 접착으로 하다가 관계 없어요. 전기설비 용량이 뭐냐면 소비전력이라니까, 여러분들. 뭐 소비전력 큰다고 접지라고 적어도 접지 않은 거지. 그 다음에 화재와 폭발 사고 방지. 이게 이제 이거예요. 낙뢰, 피해 시스템이라든가 계통접지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사고 전류가 흘러요. 사고 전류에서 화재 및 폭발. 여러분들 여름되면 변압기 폭발해갖고 어느 아파트 뭐 정전됐단 말 이야기 많이 들지? 그게 뭐야? 결국은 사고라니까, 그게요. 그 다음에 8번. 이런 거. 이거는 보면 변압기의 권선과 철심 사이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습기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공기 중에 습기가 높으면 절연성이 뚝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요즘은 이제 옛날 우리나라 장마철이라지만 요즘 우기라 할 때 비가 오면 막 한 달 동안 계속 와버리잖아. 그러면 공기 중에 습기가 대단히 높지.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냉장 우린데 보면 누설지로 다 흘러요. 이게 공기 중에 습도가 높을수록 절연성이 저하가 돼. 그러면 공기 중에 습기를 낮추려면 뭘 해야 돼? 건조를 해버려야지, 공기를. 건조하는 방법이 아닌 거. 우리 가장 열풍이 뭐야? 우리 히터 틀어본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 연료에서 습도를 낮추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단락법 있죠, 여러분들? 단락법 뭐냐면은 우리 전류 중에 제일 무서운 전류가 단락전류다. 그러면 단락전류가 흐르면은 0.24 단락전류의 제곱의 RT만큼 열이 나요. 제곱배수.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건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진공법 조체. 여러분들 보면은 공기 습도도 공기수 그럼 싹 빨아내본다니까. 최고 좋은 거예요. 가압법은 여러분 전압을 더 증대시키는 방법인데, 여러분 전압을 높이면 누설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는 소리죠. 우리 봐봐요. 우리 수도꼭지에다 비닐 호스를 연결하고 수도꼭지 틀잖아요. 많이 틀면 수압이 세지. 전압이 세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그 비닐 호스통이 터져버릴 우리가 있죠. 이게 누전이 날게 옆으로 호스 옆으로 터져본 게. 그러면 누전이 심하다는 소리는 결국 절연이 나쁘다는 소리지. 누전이 되지 않도록 막아준 게 뭐라고? 절연이에요, 절연. 답이 몇 번? 그 다음에 9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이 재질은 금속재라면 알루미늄 재질을 이렇게 나서는 겹쳐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구부려져. 가요전선관을 세들로 알죠, 여러분들? 세들 하나만 갖다 줘. 이렇게 설비 기준을 할 때는 자재를 갖다 놓고 하면 좋은데, 금속재 가요전선관은 여러분들 잘 구부려진다고. 가요전선관을 세들 등으로 지지하여 조형제 측면의 측면은 벽 따라서 이렇게 수평으로 쫙 지나가. 그럼 여기다가 금속 가요전선을 고정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관이 여러분들 가요성이 잘 안 구부러진 것들은 좀 지정거리가 멀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잘 구부러진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에다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정시키고 또 고정시키고. 그러면 여친 상호거리 거리가 여기에 잘 구부러지잖아요. 멀리 밑으로 쭉 쳐다보러 아래로 1m 이하요. 금속재의 가위전선과 지점과 집 사이 거리 물어봤죠. 거기 1m. 여기 가장 짧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촘촘히 박아야 한다고. 넘겨요. 10번 거기도 잘 나온 문제인데 전하의 성질로 잘못된 것. 전하 앞으로 전하 전하량 전기량 Q 쿨롱 똑같은 말이에요. 전하랑 전기량. 이 앞에 누가 그랬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물질의 전자를 뺏기면 뭐라고? 플러스라 했지. 전자를 뺏어놓으면 뭐요? 마이너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성질을 내가 숫자로 바꿔놓으면 그게 전하 전기량이야. 그러면 전하 전기량은 무조건 앞에가 뭐가 붙어? 플러스에 마이너스 붙겠지? 뺏겨놓으면 플러스고 얻어놓으면 뺏어놓으면 마이너스고 하나하나 봐요. 첫 번째, 같은 종류의 전하란 말은 이 말이지. 플러스라든가 마이너스요. 같은 종류의 전하는 뭔 말이야, 그거. 틀렸지? 뭐라 해야 돼? 반발하고. 다른 종류 전하기는 뭐요? 흡입한다 그래야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붙잖아, 여러분들. 플러스는 마이너스 밀어내고 1번 틀렸어. 대전체에 들어있는 전하를 없애려면 접지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전체란 말은 뭔 말이야? 전하를 뺏긴다든가 뺏어 온 놈을 대전체라 그래. 플러스 말은 정기적 성질을 띠는 것을 뭐라고 해야 하면 대전체. 그러면 그놈 없애려면 접지를 시켜주면 돼. 접지를 시키면 땅하고 연결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전이차가 안 나요. V가 제로가 된다고. 전이차가 없단 말은 전화를, 플러스 말 전화를 안 띈다고. 우리 Q 이퀄 CV. V는 얼마요? C분의 Q라고 생각나요? 그러면 땅에다 접시시키면 이 값이 얼마요? 0이라 했죠. 지표면 아까 전이가. 그러면 여름이 0이 되려면 여기 0 되면 안 되지. 뭐가 되게 돼? 여름이 0이 되지. 여기 0 되면 무한대 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는 0이 되문다고. 세 번째, 대전체 영향으로 비대전체 전기가 유도된다. 자, 이걸 글자 4개로 이걸 정전 유도라 그래. 뭔 말이냐면은 요건 전하가 없어. 중성이요. 전하가 없는데 플러스 Q클론 띄는 전하를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잖아요. 요 물질에. 그러면 이쪽 다 누가 모여? 마이너스 모이지? 이 안에 플러스 다그들어 반대로 밀어버리겠죠. 반발력에서.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 뭘 때 전하를 띄워버려. 이걸 정전 유도. 그 다음에 전하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때문에 전류가 흘러요. 봐봐요. 이거 두 개 다 물질이 중성이요. 근데 이거 전자를 3개 뺏겼은 게 뭐예요? 플러스제. 3개 뺏은 놈 뭐예요? 마이너스제. 그래갖고 이 놈을 전선을 연결하면 뺏긴 놈 전자가 자기를 찾아가 볼지. 전자 이동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성 상태가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전자가 이동한 거라고. 그러면 전자가 이동하면 우리가 뭐가 흐른다 그래? 전류가 흐른다 그래, 반대 방향으로. 요거 우리 초기에 그래서 했죠, 여러분들.
그 말이 4번. 그 다음에 11번. 매초 1A 비율로 그 말은 1초 동안에 1A 전류가 변해요. 10V 유도하는 코일의 인덕턴스가 얼마야? 벌써 보더라도 이건 딱 보면은 전류 변화 비율을 이용해서 유도 기준력 구한 거니까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 중에 L값 물어봤으니까 요거 구하라고요. 요 식으로. L의 델타 T분의 델타 I 시겠죠? 방금 전에. 매초, 요거예요. 거기 보면 매초 1A란 말, 1초 동안의 전류 변화가 이게 몇 암페어? 1A라고. 1초 동안 전류 변화율이니까. 그 다음에 유기 기준적인 몇 볼트? 그러면 L값이 얼마인데? 10 돼야지? 10. 그래야 19박 1이 돼야지 10 나오잖아요? 10L이 답이. 몇 번 있어? 4번. 12번은 1kWh는 몇 줄이야? 요것도 1줄은 줄은 뭐다 갖다 써? 와트 세코 같지? 그러면 1kWh지? 요 부분을 와트 세코로 바꿔버려. 이걸 와트 세코로 바꾸면 그 값이 바로 뭐예요? 줄이 되겠지. 그러면 일단 1000kg 끄집으면 1000와트 뭐가 돼? 아워가 되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0에다가 3600을 가져오면 뭐가 돼? 와트 세크가 되지? 그러면 요건 3600 곱하기 1000 뭐가 돼? 줄이 되겠지? 시험은 이것보다 더 잘 나온 거 있어요. 그 다음 이 여사가 요거 1000 있지? 키로 그러면 이건 3600 뭐가 돼? 키로줄이 되겠지? 여기다 0.24로 구하면은 0.24 구해봐. 3600에다 빨리. 864 키로 뭐가 돼? 칼로리가 되지? 근데 잘 봐요. 1kWh가 몇 킬로칼로리라고 아주 잘 물어봐요. 근데 보기에는 864가 없어. 요거에 대한 공칭값. 여러분들 공칭값하고 실제값은 틀려요. 공칭값은 그냥 우리가 부리기 쉬운 값이 공칭값이에요. 현장에서 그냥 우리 노가다꾼들이 부르는 값을 공칭값이라 그래. 여러분들 보면 요 배관 직경 22mm 있잖아. 진짜 자투임 22mm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22mm로 근사치로 불러요. 요 공칭값 얼마 써야 하면은 약 800. 4 떼어버려. 몇 킬로칼로리? 요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1kWh는 몇 킬로칼로리라고? 860 킬로칼로리. 공식까지 써도 돼.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뭔 2번이라고 몇 줄이야 그랬지? 1번이지? 시험 문제는 몇 킬로칼로리 잘 물어봐. 요거에 한 번 나오면 그러면 3번 나올 거야. (13번) 애와라 그랬지? 표준부하. 요 뒤에 3번에 2017년 문제 나왔어. 요 똑같네요. 20 나와 있지? 요건 병원이나 호텔, 숙박시설, 병원, 학교. 2번 요건 20, 30, 40 40도 잘 나와. 20, 30, 40만 10은 안 나오니까 다 면적다 필요한 여러분들 그 피상전력이 표준 부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설계를 할 때 전기도면 설계할 때 전부 다 이걸로 설계해요.
20, 30, 40 외워놨어. 세 가지. 그 다음에 16번. 콘크리트 직매형 케이블이요. 콘크리트 직매형 케이블이란 뭔 말이냐면, 우리가 땅에다가 케이블을 14번 안 했어? 14번. 14번 콘크리트 직매형. 우리가 케이블을 지중화시키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땅을 파갖고 케이블을 그대로 집어넣어갖고 흙으로 덮어본 게 직매형이에요. 뭔 소리 이해갔죠? 네. 직매형 케이블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하지 않도록 그 구부린 부분의 안쪽에 반지름은 케이블의 바깥지름 무조건 허용 공률을 반개 6배 이상이 기본이야. 이 앞에 됐죠? 6배라고. 허용 공률 반개라면 6배 이상. 근데 거기 보면 연피 케이블 있죠? 밑에. 연피는 12배라고 안 나왔어? 근데 이건 시험 나오면 안 돼. 지금 연피는 법적으로 사용 못하게 가장 바깥 피복이 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납은 신축성이 좋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2배가 구부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여러분들 연피 케이블을 많이 썼어. 그러면 연피 케이블은 뭐가 문제냐면, 연피 케이블을 접속하려면 피복 다 벗기고 접속하고 또 연피, 나보다 관을 씌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토치름도 꾸하고 녹여갖고 꽉 조이게 하거든. 그러니까 납등들이 굉장히 중금속 오염이라고 지금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연피만 12배가 남을 때면 허용 공률 반경은 몇 배? 6배. 16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 자, 부식성 가스니까 우리 배관을 잘 부식을 시키는 가스가 있는 장소에 시설이 허용되는 것,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건 뭐다 보면 되냐면은, 전에 우리 화약을 저장하는 저장 성소는 딱 뭐만 설치한다 했어? 안에 설치한 게. 여러분들 화약을 저장해놨어. 그러면 화약 저장해놨고 여러분들 광사가 다이나마이트를 저장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이나마이트 보관하는 장소에서 내가 다이나마이트를 빼서 사용하려면 관할 파출소 허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해갖고 가서 빼갖고 와야 될 거 양만큼. 그러면 그 어두워서 안 되니까 문이 있어야 돼. 전등 하나밖에 없다니까. 다른 데 일체 안에 설치하면 안 돼. 폭발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바깥에서 설치를 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른 거 하면 부식이 돼버리잖아. 부식은 가스가 있으니까 어떤 설비가 있으면 다 부식이 돼버려. 우리 염전지대 가면 여러분들 경운기 같은 경우는 한 1년 반이면 없애본다 부식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딴 거 근데 뭘 설치해야 돼? 무조건 등은 설치해야 되겠지? 그 등이라니까 답이. 다른 거 부식돼갖고 설치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부식성 가스에 밑줄 긋고 뭐하고 같이 묶어? 화약류 저장소와 같이 묶으라고. 17번 B사인파. 요건 저는 푸른 같은데 B사인파를 분해를 하면은 직류성분, 기본파, 고조파, 삼박자라 그랬지? 요거 2017년 나왔던 문제라니까. 답이 뭐예요, 그러면? 1번.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19번 좀 별표 이것도 거의 바뀌어왔구나. 자, 19번은 뭐야 하면 병가라는 게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워낙 좁으니까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 병가를 많이 쓰는데, 병가란 말은 뭐 병가니까 아파서 휴가 낸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지면이
우리 전봇대 있죠? 전봇대를 지지물이라 그래. 그 다음에 전봇대 이렇게 일자로 가로 행정이 이게 완금. 그러면 전주 하나에다가 요건 특과, 요건 저압. 그러면 투과압 전선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전선이 위로. 되게 고압선이 위쪽이요. 그 다음에 저압선이 이렇게 가. 전선이 지나가. 그러면 전주 하나에다가 투과압, 여기 집에 이제 지상 이루어지는 거 가공선로라 그래. 특과 가공 전선과 저압 가공 전선 사이에 요 거리가 이게 거리요. 요건 35kV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그러면 35kV 나왔지? 요건 35kV 이하인 경우는 1.2m야. 이 간격이. 그 다음에 35kV 초가죠, 여러분들. 여기에 2m. 딱 두 개만 외워둬. 여기 보여. 특값 요 전압. 특값 전압이 35kV 이하면 몇 m라고? 1.2m. 35kV 초과한 경우는 얼마라고? 2m. 10분 쉬었다 마지막 시간 합시다.